아니면 인스타그램이나 들어가 본 적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쭈은굴리입니다. 에디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자, 오늘은 SNS 팔로워를 어떻게 늘리는가에 대한 그런 얘기를.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컨텐츠 많던데 네. 팔로워 늘리는 법 잘 아세요? 팔로워 늘리는 법 잘 알죠? 근데 이제 오늘의 주제는 SNS 팔로워를 늘리는 게 뭔 의미가 있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에디군이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를 좋아하니까, 예를 들면 에디군이 이런 식으로 코카콜라 병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으니까 에디군은 코카콜라를 좋아하겠죠? 좋아하시죠? 네. 근데 에디군은 코카콜라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나 들어가 본 적 있습니까? 네. 아,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인스타 팔로워 있으면 어쨌든 그건 볼 수 있긴 한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근데 예를 들면 코카콜라 같은 기업은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뭐 나이키라든가 뭐 아디다스라든가 이런 애들은 사실 마케팅을 위해서 굉장히 그 퀄리티 높은 영상과 퀄리티 높은 막 어떤 예를 들어서 조깅하는 영상이라든가 뭐 하면서 뭐 just do it 뭐 이런 식의 굉장히 그 뭔가 자존감을 좀 높여준다거나 혹은 운동의 의욕을 북돋아주는 영상이라 여러 가지 의미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브랜드 밸류를 올리는 마케팅을 하고 그런 것들을 팔로워들에게 뿌린다거나 혹은 팔로워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새로운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 신규 고객 창출을 위해서 그런 마케팅을 하는 데 반해서 보통 많은 분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그러니까 듣보잡 자영업자 레벨에 그런 분들이 저한테 항상 물어보는 게 뭐냐면 SNS 팔로워 어떻게 늘리냐. 그러면 제가 답변해 드리는 게 뭐냐면 SNS 팔로워를 늘리려는 노력을 하지 마라. 의미가 없다. 난 삼성 블로그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어. 오피셜 계정을 전 한 번도 접속해 본 적이 없어요. 뭐 전 물론 삼성을 뭐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습니다만 저는 LG를 좋아합니다만 LG도 반대로 한 번도 접속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신 분들이 있을 거고 에디처럼 그렇게 팔로워라도 해놓고 체크하시는 분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업의 오피셜된 계정에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는 거는 유료로 마케팅을 어떻게 집행을 해서, 그러니까 인스타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이런 소셜 네트워크도 광고를 태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정한 어떤 게시물이나 광고를 집행하면서 거기에 광고 집행금을 입력을 하면서 그 유료 광고를 고객들에게 보여주면서 타겟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여기에 어떤 문구를 넣고 어떤 이미지를 넣을까 어떤 영상을 넣을까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즉 어떻게 광고를 운영하는가가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SNS 팔로워를 얼마나 늘리는가는 제가 볼 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껏 해봐야 팔로우 몇백 명 혹은 뭐 몇천 명 이렇게 늘리는 게 과연 뭐 의미가 있을까 우리한테? 우리 같은 듣보잡 자영업자 레벨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같은 듣보잡이니까 통용되는 얘기네요. 제가 볼 때는 매출이 무슨 100억 200억 돼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또 이렇게 딴짓을 걸 수 있잖아요. 인스타 가지고 팔로워 가지고 비즈니스라는 모델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모델이죠. 예를 들면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몸매가 좋고 그다음에 이제 비주얼이 괜찮은 분들이 그걸 통해서 옷이라든가 자기 몸매라든가 이런 걸 보여주면서 옷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혹은 뭐 건강기능식품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어떤 뭐 그런 것들은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그걸로 구축돼 있으니까 팔로워 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외에 일반적인 쇼핑몰들 예를 들어서 나만의 어떤 브랜드를 런칭해서 뭐 화장품이든 그게 뭐든 해서 그 기업의 SNS 팔로워를 늘리려는 전략을 취하는 것 자체가 거의 의미가 없다. 팔로워가 0명이어도 상관없다. 문제는 뭐냐면 그 소셜 네트워크 하에서 광고를 태우는 그 특정 게시물의 퀄리티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타겟을 설정하고 어떻게 광고 그 버짓을 설정해서 그걸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키고 얼마만큼의 클릭을 유도하느냐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팔로워 수가 몇백 명, 몇천 명 느는 건 거의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SNS 팔로워를 늘리기 위해서 어뷰징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뷰징이 뭐죠? 그러니까 돈 쓰는 건가? 그렇죠. 허위로 만들어주는 데이터가 어뷰징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뭐 허위로 제품 리뷰를 달아준다거나 뭐 허위로 뭐 팔로워를 늘려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어뷰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게임할 때 에디랑 저랑 게임을 하는데 에디가 저한테 계속 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천승 빵패 이런 거예요. 그러면 승률이 100%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이게. 그러면 제 계정은 굉장히 뭐 클래스가 높아져 있겠죠? 이런 것들을 어뷰징이라고 하는데 웬만한 요즘은 뭐 어뷰징을 다 잡아내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만 SNS는 어뷰징을 한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뭐 팔로워 10만 만들어주는 거 큰 돈 안 듭니다. 예. 큰 돈 안 들어요. 근데 10만이라고 돼 있다고 해서 그게 누군가 봤을 때 이 기업은 팔로워가 10만이야. 믿을만 하네? 그런 사람도 일부 있을 수 있겠죠. 예. 예를 들면 100명 중에 몇 퍼센트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접속하는 사람들의 일부 퍼센테이지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뷰징으로 해서 팔로워를 모은다고 해서 이 기업은 믿을만한 기업이니까 무조건 사야 돼. 그런 비중이 높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팔로워 수 자체가 무의미하다.
팔로우 수가 무의미하고 중요한 건 뭐냐? 이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의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어떻게 타겟 설정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단순히 내가 타겟 설정할 때 굉장히 디테일하게 타겟 설정할 수가 있어요. 뭐 남성, 여성, 혹은 뭐 이게 타겟도 계속 바뀌어가면서 이제 옵션이 바뀌기 때문에 요즘은 제가 디테일하게 파보진 않았는데, 예를 들면 예전에 뭐 한국에 사는 사람, 한국 아닌 외국인 뭐 이런 식으로 구별할 수 있었는데, 점점 이 PC, 그러니까 뭐 폴리티컬 커렉트라고 하죠? 정치적 올바름?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면서 어떤 지역 차별, 뭐 인종 차별, 뭐 종교 차별, 뭐 성별 차별, 성소수자 차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떤 그런 옵션들을 이제 선택하지 못하는 게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타겟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옵션이 바뀌고 있긴 한데, 혹은 어쨌든 관심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계속 생겨나면서 타겟을 예를 들어서 A, B, C, D로 설정해서 똑같은 광고를 A, B, C, D로 집행해 봤을 때 어떤 식으로 클릭이 더 많이 들어오는가, 혹은 어떤 식으로 스크립트를 만들었을 때 전환이 더 많이 잡히는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서 나한테 맞는 타겟이 뭔가를 잡아낼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A, B, C, D 타겟 중에 내 타겟은 D가 맞는 것 같다고 예를 들어서 정했을 때 D 타겟을 고정으로 광고를 돌렸을 때 A 이미지, 예를 들면 굉장히 전문적인 이미지, 혹은 B 이미지, 굉장히 일러스트레이트의 어떤 친근한 이미지, 이런 식으로 이미지 몇 개를 또 테스트해보고, 혹은 A 동영상, B 동영상, C 동영상 이런 식으로 컨셉마다 동영상을 다르게 해서 그걸 또 테스트해보고 했을 때 어떤 게 가장 반응이 좋은가,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타겟, 그 다음에 나에게 맞는 타겟에 맞는 어떤 느낌의 이미지나 동영상, 이런 식으로 타겟을 세분화해서 그런 식으로 소셜 네트워크 광고의 시스템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그 SNS 팔로워를 늘리는 게 별 의미는 없다. 물론 자연적으로 늘어나면 좋습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어뷰징을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우리의 컨텐츠를 보면서 팔로워가 늘어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거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타겟을 세팅하면서 나에게 맞는 타겟을 찾고, 그 다음에 내 타겟에 맞는 컨셉의 이미지나 영상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게 훨씬 중요하다. 어뷰징은 거의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딩은 질문. 첫 번째로 그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왜 그거 안 잡아낼까요? 어떤 걸요? 가짜 팔로워들은 왜 안 잡아낼까요? 그거를 잡아내기에는 사실 이게 어떤 한 국가나 한 지역에 해당하는 플랫폼이 아니잖아요. 글로벌한 플랫폼이고, 페이스북 회원이 뭐 7억 명인가? 이렇다고 하는데 7억 명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게시물 하나만 올리더라도 거기에 댓글이 10개씩만 생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데이터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왜냐면 수없이 많은 계정이 생기고 또 수없이 많은 계정이 없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네이버만 해도 계정을 서로 사고팔고 하는데 네이버는 국내 우리 5천만 명의 대한민국에서만 돌아가는 서비스인데도, 그 플랫폼인데도 그런 것들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데, 글로벌한 플랫폼에서 그거를 다 컨트롤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신기했던 게, 저는 옛날에 가짜 리뷰 양산에 대한 걸 얘기 들었을 때도 네네. 느꼈던 건데, 소비자분들이 사실 많이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가짜 인스타그램 보면 10만 명일 때 그냥 구독자 눌러보면, 뭐 지금은 더 발전해서 뭐 한국인 프로필 사진이 있는 걸로만 또 돼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 뭐 외국, 뭐 러시아, 무슨 브라질, 뭐 중국 이런 사람들이 10만 명 팔로우하고 좋아요 눌렀더라고요. 그래도 사람들은 그냥 이게 인기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마는 게,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깊게 들어가는 성향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게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즉흥적이죠. 굉장히 휘발성이 강하고, 그냥 좋아요가 300개 눌렸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지. 그리고 또 이 SNS 팔로워가 의미가 없는 게, 어뷰징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만을 만들었다고 쳐요. 게시물 올렸어. 근데 좋아요가 뭐 40개 찍혔어. 팔로워가 10만인데 40개 찍히면 그건 딱 봐도 야 이거 어뷰징이네,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런 것들은 팔로워 수를 늘리는 건 의미가 없다. 내가 유료로 광고를 집행하는 어떤 그 시스템을 이해하고 퀄리티를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훨씬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안녕. 감사합니다.